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숨겨진 효능과 아름다움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6가지 식물, 의아리, 은방울꽃, 은행나무, 의성개나리, 이질풀, 그리고 익모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건강을 지켜온 한약명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식물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식물은 바로 의아리입니다. 의아리는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덩굴성 낙엽화렵, 여러 해살이 풀로 한국은 물론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에까지 폭넓게 자생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 독특한 덩굴성 특징 덕분에 다른 식물들을 감고 올라가며 성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이 식물은 산과 들, 특히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으며 그 뿌리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한약명으로는 위령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매우 신비롭고 영험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위령선은 예로부터 신경통과 관절염, 그리고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현대 연구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통증 관리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간, 폐, 그리고 방광경락에 작용하여 몸속의 풍습을 제거하고 가래를 삭이며 기순환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통해 몸에 불필요한 습기와 통증 유발 물질을 배출하고 혈액과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전신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의아리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하거나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독성을 완화하기 위해 막걸리 등에 담갔다가 먹거나 담금주를 만들어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킨 후에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원에서는 그 덩굴성 특징을 활용하여 지지대와 함께 심으면 아름다운 벽면 장식이나 퍼걸러 식물로 훌륭하게 기능하며 독특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의아리꽃은 대개 여름철에 피어나 정원에 싱그러움을 더해줍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은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작고 종 모양의 흰색, 꽃이 줄기에 매달려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은방울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청초하고 가련한 모습만큼이나 매혹적인 향기를 지니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꽃이죠. 유럽과 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숲속이나 그늘진 곳에서 자생합니다. 일본에서는 스즈란이라고 불리며 그 꽃말은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행복이 온다, 희망, 섬세함, 순애 등 하나같이 아름답고 긍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어 웨딩 부케나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는 꽃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에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방울꽃은 식물 전체에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뿌리줄기, 꽃, 그리고 씨앗 부분에 독성 물질인 콤발라톡신 COMVALLATOXIN과 같은 강심배당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섭취하게 되면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부정맥, 혈압 강화, 심지어 심장마비에 이를 수도 있으니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름답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방울꽃이 완전히 위험한 식물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방에서는 영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독성을 정교하게 다루어 강심제나 이뇨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심장 기능을 강화하거나 몸속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이는 반드시 전문 한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원에서는 은방울꽃의 아름다움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늘진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늘정원이나 숲정원에 적합하며 화분이나 화단에 심어 관상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번식력이 강한 편이어서 지피 식물로 활용하면 아름다운 녹색 카펫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봄철 피어나는 은방울꽃은 정원의 싱그러움과 향기를 더해주며 다른 식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재배할 때는 개화기까지는 충분한 햇빛을 쬐게 해주고 꽃이 핀 후에는 반음지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있고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하며 프랑스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은방울꽃의 날로 지정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방울꽃을 선물하며 행복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상징성만큼이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꽃이 바로 은방울꽃입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식물은 바로 가을의 전령사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거시식물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으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릴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현존하는 식물 중 가장 오래된 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수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해왔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가을이 되면 온통 노랗게 물드는 단풍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을의 정취를 선물합니다. 도시의 가로수나 공원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은행나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병충해에 매우 강하고 수명이 길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이상을 사는 은행나무들도 많아 그 웅장함과 강인함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죠. 이러한 특성 덕분에 특별한 관리 없이도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잎과 열매 모두 한약재로 활용됩니다. 잎은 은행엽이라고 불리며 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뇌기능 활성화, 치매 예방, 손발 저림 완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항염증, 항균 및 항알레르기 효과도 있어 다양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열매인 은행은 백과라고 불리는데 기침과 천식을 완화하고 폐와 위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도 은행이 폐를 보하고 기침을 먹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 역시 독성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메톡시피리독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과다 섭취할 경우 신경계 부작용이나 소화기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어린아이들은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인도 하루 10개 이상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정원수로서는 넓은 공간에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크게 자라는 특성상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가을철 노란 단풍은 그 어떤 조경수보다도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가로수나 공원수로도 매우 적합하며 뿌리가 깊게 뻗어 토양 유실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어 초보 정원사도 쉽게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암나무의 경우 가을철 열매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냄새가 나지 않는 수나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식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의성개나리입니다. 의성개나리는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개나리 소과는 달리 말리화 속에 속하는 개나리 종류입니다. 일반 개나리에 비해 키가 작고 땅에 퍼져 자라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잎 뒷면에 털이 없고 어린 줄기가 사각형 모양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점들이 식물을 구별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주로 경상북도 의성 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으며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성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 귀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노란색 꽃을 피워 봄의 활기찬 시작을 알립니다.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가지마다 노란 꽃이 가득 피어나 시각적으로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개나리는 강인한 생명력과 병충해의 강한 특성 덕분에 조경식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의성개나리는 정원수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키가 크지 않고 옆으로 퍼지는 특성을 활용하여 기본적인 바닥 덮개 식물로 활용하여 흙의 유실을 막고
정원의 푸른 기운과 함께 봄철 노란 꽃으로 화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석정원에서는 돌틈 사이에 심어 자연스러운 멋을 더할 수 있으며 경사면이나 언덕에 심어 지피식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낮은 생울타리로 조성하면 아름다운 경계를 만들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기 넘치는 노란 꽃과 함께 정원에 봄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의성개나리는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식물로 특별한 관리 없이도 잘 자라 초보 정원사들에게도 부담 없이 추천할 만합니다. 다섯 번째 식물은 이름부터 독특한 이질풀입니다. 이질풀은 쥐손이풀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그 이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질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초 또는 노관초라고도 불리며 전국 각지의 산과 들,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식물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걸쳐 분포하며 특히 물기가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민간요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약초이며 다양한 질환에 효능을 보였습니다. 이질풀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이질, 설사, 그리고 복통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배탈이나 설사가 났을 때 이질풀을 달여 마시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왔죠. 이는 이질풀에 함유된 탄닌 성분 덕분인데 탄닌은 수렴 작용을 통해 장점막을 보호하고 설사를 먹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염, 지열, 수렴, 그리고 살균 작용이 뛰어나 염증을 가라앉히고 출혈을 멈추며 피부를 수렴하고 세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작용을 통해 장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에 약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질풀을 사용할 때는 말린 약재를 물에 달여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부어 차처럼 마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말린 이질풀 1020질 물 1리터에 넣고 절반 정도로 달여 하루 23회 나누어 마십니다. 그 효능만큼이나 활용법도 다양하죠. 정원에서는 이질풀을 잡초처럼 잘 자라는 강인한 생명력 덕분에 정원 식물로도 심기도 합니다. 특별한 관리가 없어도 잘 자라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내추럴 가든이나 야생화, 정원에 적합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부터 가을까지 피어나는 작은 보라색 꽃은 정원에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멋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여성의 건강에 특히 좋은 익모초입니다. 익모초는 꿀풀과에 속하는 두 해살이 초본 식물로 이름 그대로 어머니에게 유익한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라고스며 그 의미가 매우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대 지역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지의 산과 들, 밭둑이나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야생초입니다. 그 이름처럼 여성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여성들을 위한 귀한 약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익모초의 핵심 효능은 바로 여성의 어혈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혈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나쁜 피를 의미하는데 익모초는 이를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자궁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익모초는 자궁 수축을 돕고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월경통, 무월경, 생리불순, 자궁 출혈과 같은 다양한 여성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산후 자궁 수축을 돕고 지혈 효과가 있어 출산 후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옛 문헌에도 익모초가 산후풍과 산후 복통에 쓰였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 배출을 돕고 소종부기 제거 및 청열해동 몸속에 열을 내리고 독소를 제거 작용이 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특히 피로 회복이나 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여성들에게 더욱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익모초는 주로 전초, 즉 꽃이 피기 전이나 필 때 채취한 지상부 전체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신선한 익모초를 즙으로 내어 마시거나 말린 것을 달여 차처럼 복용합니다. 하지만 몸이 차거나 혈액이 부족한 사람,
임신 중인 여성은 복용에 주의해야 하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복용 시 위장장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익모초는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는 흔한 야생초로 길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원수로 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라는 익모초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자체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익모초는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통해 여성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온 소중한 약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아리, 은방울꽃, 은행나무, 의성개나리, 이질풀, 익모초까지 6가지 식물들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각 식물들이 가진 독특한 특징과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 그리고 정원에서의 활용법까지 알아보면서 식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깊게 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그들의 강력한 생명력과 치유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일부 식물은 독성을 지니고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식과 주의만 있다면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이 단순한 풀이나 나무가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데 이 정보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식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